2024년 2월에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개정된 내용 중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포장 폐기물 및 일회용품 감량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는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제로 웨이스트 매장이잖아요. 다음에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하여 재공급하는 사업. 그러니까 다회용기로 배달을 해주는 경우,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테이크아웃 하는 경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가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나 다회용기 세척 등의 사업에 대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만들어진 것이죠.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일 텐데, 근데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반드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를 설득하는데 매우 유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항들이 있으니까 지역에서 제로웨이스트 매장 등의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에게 좀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부담금 제도는 규제의 성격으로 보게 되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와 함께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여해서 생산자를 관리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생산자 책임 제도의 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자 책임 제도가 폐기물 부담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이 중간에 이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고 내용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법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 방지를 위해서 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와 수혜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 혹은 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를 적용시켜서 그 생산자에게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는 거고요. 유해성이 있거나 아니면은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해서는 재활용이 안 되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소각과 매립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산자들이 부담을 해라. 이게 폐기물 부담금 제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폐기물 부담금은 어떻게 내는 것이냐?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환경부에 납부를 하는 것이죠. 법에서는 폐기물 부담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들어가서 폐기물 관리에 해당되는 용도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 부담금의 정책 목표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에 대해서 그 폐기물 처분에 해당하는, 즉 소각이나 매립에 해당되는 비용을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개념적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니까 해당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겠죠. 해당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은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재활용이 안 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예 소비를 줄여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쓰레기 처리의 부담을 줄이자. 이게 이제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정책 목표가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그 폐기물 부담금 부과했다고 해서 실제 소비가 줄어들 거냐? 이건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죠. 실제로는 폐기물 부담금 때문에 이 제품의 소비가 줄어들어서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드는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자라고 하는 직접 효과, 그 폐기물 부담금의
직접적인 정책 목표가 되는 효과는 매우 미약하다. 그럼 실질적인 효과는 뭘까요? 환경 개선 특별 회계가 빵빵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을 폐기물 부담금을 통해서 충당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준조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냐?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 제품의 판단 기준은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요. 이 기준에 적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제품들을 법에서,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어떻게 제품을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살충제와 유독물 제품. 이 유독성이 있는 제품의 용기, 이 용기에 대해서 부담금을 포장 용기 개당 24.9원에서 78.2원까지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동액입니다. 자동차 부동액에 대해서 리터당 약 190원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껌에 대해서 판매가의 1.8%. 다음에 네 번째가 일회용 기저귀에 대해서 개당 5.5원. 다음에 담배 한 갑에 대해서 24.4원을 부과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껌이나 담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투기가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 관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부과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내용들이 될 텐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발생하죠. 소비자들이 껌을 뱉었어. 그 길거리에 눌러붙었어. 다음에 담배꽁초를 투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을 치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자체죠. 지자체가 길바닥에 껌을 벗겨내거나 아니면 담배꽁초를 수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자기 돈으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생산자들이 누구에게 내요? 환경부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들은 야, 우리 제품이 쓰레기로 배출되었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환경부에 돈을 냈어.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해야 될 책임 다 한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쓰레기를 관리해야 될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리 돈으로 하고 있어. 생산자로부터 우리가 도움받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니까 이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잿더리 막 설치해야 되는데 잿더리를 설치하고 수거해야 될 비용 없어, 우리는. 그러니까 생산자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돈을 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자체는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좀 이상한 형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환경부는 생산자들로부터 이 폐기물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지자체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나 아니면 선별장을 설치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국고로 보조해 주잖아. 이 돈이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자체가 쓰레기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실은 뭔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흐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담배사가 내는 돈이 현장에서의 담배꽁초 관리에 직접적으로 좀 투자가 되어서 담배꽁초 투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직접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다음에 껌의 경우에도 껌이 바닥에 눌러붙게 되면 미세 플라스틱이 투기되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빨리 제거를 해주는 게 맞죠. 미세 플라스틱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더 생산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실제 현장에서의 쓰레기 관리에 실질적 개선 효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는 폐기물 부담금의 운영과 관련해서 해당 품목의 폐기물 부담금이 해당 품목의 실질적인 쓰레기 관리의 개선으로 바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폐기물 부담금의 운영이 개선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죠. 자, 6번째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플라스틱 제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건축용 제품과 그 밖의 제품. 건축용 제품의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75원의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하고요. 그 밖에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150원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용 제품이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해서 절반을 부담시키는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요. 왜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인지 그 논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폐기물 부담금이 인상되기 전에도 건축용 제품에 대해서는 요율을 절반으로 해줬어요. 근데 일단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서는 약간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7번째가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것이죠. 아이스팩. 아이스팩이 두 가지가 있죠. 그 일반 그냥 물만 사용하는 아이스팩,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이라는 아이스팩이 있고요. 다음에 플라스틱을 사용한 아이스팩이 있죠. 안에 이제 젤처럼 말랑말랑한 그런 아이스팩이 플라스틱이 사용된 아이스팩이죠. 그 고흡수성 수지, 그러니까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 오는 플라스틱 수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이스팩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아이스팩 쓰레기가 결국 플라스틱 쓰레기 아니냐, 쓰레기 처리에 부담을 증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취지에서 아이스팩에 대해서도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하는 품목으로 최근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7가지 품목 이렇게 폐기물 부담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